자, 이번 시간 스스로 핵심 정리, 영국혁명과 미국혁명입니다. 영국혁명은 1학기 때 한번 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청교도혁명 첫 번째 들어있는데요. 영국혁명의 배경에서 보시면 사회변화로 장원 붕괴되고 자영농민층이 형성되면서 지주층인 젠트리가 부상을 합니다. 젠트리가 이제 부상을 하고요. 이 젠트리들이 사회의 지도층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시민 계급도 성장을 합니다. 도시하고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도시에서 상공업자 전문직 계층 등이 시민 계급으로 성장을 해서 도시의 주축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이 주로 상공업자들이 신교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교도, 특히 영국에 있는 칼뱅파를 청교도라고 하는데 청교도의 세력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인 젠트리와 시민계급 다수가 의회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왕실의 사치, 부패 이런 거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스튜어드 왕조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죽고 나서 그 엘리자베스 1세의 조카였던 제임스 1세가 이제 다음 왕이 돼서 스튜어트 왕조가 열리는데요. 이 스튜어트 왕조의 그 전제 정치를 시행을 하면서 특히 구교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찰스 1세 때, 제임스 1세의 아들인 찰스 1세 때 그 구교로 해서 청교도들을 막 탄압하고 그러니까 이 찰스 1세한테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권리청원을 승인을 하게 해요. 그래서 찰스 1세가 권리청원을 승인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찰스 1세는 그걸 잘 지킨 게 아니고 의회를 해산시키거든요. 의회를 해산시키는데 이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하고 전쟁을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돈이 모자르니까 세금을 거두려면 마그나카르타 이후로, 대헌장 이후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의회를 소집하게 되죠. 그런 때에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왕당파와 얘는 지지, 얘는 반대. 찰스 1세를 반대. 그래서 이 둘이 군사적 충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청교도 혁명이고요. 이때에 그 크로멜이 바로 그 의회군을 이끄는데 이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군이 승리를 하면서 찰스 1세를 처형을 하고요. 그러면서 공화정이 수립이 되죠.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공화정이 수립이 돼서 크로멜이 호국경이라는 나라를 보호하는 경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호국경에 취임이 되면서 이때 이제 항해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이 항해법이라는 거는 영국 내 상선은 모두 영국 상선으로 하는 게 바로 이 항해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게 타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덜란드가 전국 유럽 상선의 4분의 3이 네덜란드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덜란드에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런 법령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를 정복해요. 아일랜드를 정복한 이유는 이 아일랜드에 그 왕당파가 대거 도망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정복하고요. 그리고 이 크로멜은 청교도에 입각한 금욕주의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금욕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크로멜이 죽은 후에 다시 왕정 복고를 합니다. 왕정을 복고했는데 그 왕정 복고에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찰스 2세.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 그 다음에 찰스 2세의 아들이 이제 제임스 2세인데, 이들이 찰스 2세는 자기 아버지 보고 느낀 바가 있었어야 했는데, 느낀 바가 없었나 봐요. 아버지가 했던 잘못들 거의 그대로 하고요. 그래서 전제정치 강화하고 친카톨릭 정책, 그러니까 구교를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 청교도들이 대다수였던 의회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청교도나 이제 국교도들이 많았던 의회에서 제임스 2세를 축출하고요.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와 그 사위였던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는 명예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왕에게 권리 장전을 승인을 받죠. 그래서 의회의 전통을 세우면서 입헌군주국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결과 앤 여왕 때 대영 제국이 수립이 돼요. 대영 제국이 수립이 되고 영국하고 스코틀랜드 합병하면서 이때 그 조지 1세 취임으로 지금 현재 왕조는 하노버 왕조입니다. 하노버 왕조가 이제 성립이 됐는데 이때 이제 그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의회 중심의 입헌 정치가 이 시기부터 18세기부터 영국에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의회 입법권, 과세권 확인하고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 토대가 마련이 된 게 바로 이제 명예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이미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혁명인데요. 미국 혁명은 영국이 그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북아메리카가 영국의 식민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식민지였던 미국 지역은 그 영국의 특별한 간섭 없이 자치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미국에서 뭐가 유행하냐면 계몽사상이 유행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계몽사상, 인간의 이성을 중시 여기는 계몽사상이 유행을 하면서 바로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유행을 하죠.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유행하고 자연법 사상 등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 저항권이라는 개념 기억나시죠? 로크는 이제 저항권 개념을 얘기를 하잖아요. 저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항권의 개념이 이제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는 와중에 영국이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를 합니다.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그 이유가 그 유럽에서 7년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7년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에 이게 원래 오스트리아하고 프로이센의 그 슐레지엔 가지고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영국이나 프랑스가 같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 프랑스가 개입을 하면서 이게 식민지로부터 전쟁이 확대가 되어서 그 프랑스도 북아메리카의 그 퀘벡 지금 캐나다 지역 쪽에 식민지가 있었고 영국은 이제 미국 쪽에 식민지가 있었는데 이 둘의 전쟁으로 이제 확대가 되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식민지에까지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인지세라고 해서 인지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왜 그 우편 보내면 그 우표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우편 이거 보냈다라고 거기 도장 찍죠. 도장 찍는 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세나 아니면 이제 영국인들, 미국에 사는 영국 출신 그 식민지들도 마찬가지인데, 영국인들은 이제 하루에 티타임 있잖아요. 차가 정말 중요한, 이게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필수품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식민지에도 차들을 많이 먹는데 차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인지세, 차세 같은 이런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식민지 입장에서는 아니 본국이 전쟁을 벌여놓고서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발하다 못해 보스턴에서 영국 상선이 들어왔는데 그때 식민지 사람들이 인디언 복장, 그러니까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그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같은 복장을 하고서 원주민인 척하고 보스턴 그에서 그 상선의 차를 바다에 버려버려요. 그 사건이 바로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본격 반기를 들고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독립전쟁이 서서히 막을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독립을 해야 돼. 영국은 우리 이렇게 간섭하면 안 돼라고 해서 필라델피아에서 대륙회의라는 거를 처음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륙회의라는 거 북아메리카에 있는 식민지의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이 대륙회의를 개최하면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외적으로 우리는 영국의 식민지가 더 이상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독립 선언문을 공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 천부인권 사상, 잠시만요. 천부인권 사상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주권 재민, 저항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 미국의 전쟁에 프랑스, 영국의 오랜 숙적이죠. 프랑스, 그 다음에 항해법으로 영국이랑 척졌던 네덜란드, 그 다음에 에스파냐 같은 유럽 여러 나라들이 지원을 하고, 그때 이제 요크타운 전투 가장 크게 승리한 여러 전투 중에서 이제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 영국이 손을 들어요. 그게 바로 파리 조약이에요. 그래서 파리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아, 그래, 니네 독립해. 그래서 아메리카의 13개의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을 하면서 미국 독립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아메리카 합중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으로 수립이 되고요.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앙 집권인 것처럼 하지만 지방 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연방제예요. 연방 헌법을 제정을 해서 상권 분립, 연방주의, 민주주의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주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혁명의 의의는 이 이후에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식민지들한테도 독립운동의 기운을 조성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 수업에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스스로 핵심 정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